어제 항상 11월 연말쯤 돼 가면 백화점들이 이 세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죠. 정부도 또 코로나 이후에 무슨 페스타 해가지고 백화점들이 이 세일 하도록 장려합니다. 근데 겨울 세일을 앞두고 지금 소비가 급냉해서 50% 파격 세일을 준비했는데 백화점이 분위기가 심상찮을 것 같다라는 암울한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왜 이러냐라고 지금 해석되는가 하면 지금 기업들의 그 매출이 수출이고 내수고 다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삼고 파도가 닥쳤다. 상장사 25%가 적자다. 3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쇼크가 이렇게 지금 큰 거예요. 기업 607곳 중에서 153곳이 적자다. 작년보다 매출액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 순이익은 마이너스 37%. 그래서 기업들의 지금 이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 기업에 이어 내수 기업까지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다. 코스닥은 상장사 31%가 적자.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타격이 시작될 우려가 지금 있고 미국, 유럽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내년부터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현대차는 투자를 축소하고 정권계는 벌써 감원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자, 세계가 지금 그야말로 이 중산층 이하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정부 돈으로 살아오다가 지금 그런 것들이 끊기니까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배경에는 과거에 지금 소비가 활성화될 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코인 등에서 굉장히 많은 근로외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많이 벌었고. 그래서 월급보다 그래서 버는 게 더 많다고 까불고 다닌 친구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서 금융상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지금 사라져버려요. 계속 거기서 손실이 발생을 하죠. 자,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주로 뭘 가지고 과소비를 합니까?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아서 투기 이익을 봤을 때, 주식을 팔아서 투기 이익을 봤을 때, 팔아서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좀 쓰자라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소비를 크게 주도해 왔어요. 근데 자산 버블이 꺼지고 거품이 다 빠지고 자산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이런 소비들이 소멸돼 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까지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형태의 소득 감소, 회사에서 잘리거나 자영업이 안 되거나 월급이 실질적으로 감소했거나 이런 일들이 겹치고 아니면 월급이 줄지 않았더라도 인플레 때문에 앉아서 줄어드는 효과가 다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는 중산층이야 서민층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힌다라고 경제학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경제학자나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의 폐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는 상류층이 하는 게 아니라 90%에 달하는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서 굉장히 급격한 축소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해외 소비가 주니까 지금 수출이 주는 거고 국내에 또 내수 또한 줄어들으니까 이 내수 기업까지 지금 궁지에 빠지고 지금 기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삼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닥친 이런 상장사나 또 내수 수출 기업들은 아마 기업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들이 착수하는 거는 뭐냐? 해고라는 거예요. 지금
정권사에서 대량 해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정권사 외에도 제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지금 해고 감원 부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IT 플랫폼 기업들도 감원에 돌입을 했어요. 미국에 보면 뭐 지금 여실히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트위터부터 다 지금 감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서 그 인플레가 좀 둔화됐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연착륙하는 게 아니냐고 하고 있지만은 이 미국의 이 연준 내의 매파들은 긴축 고비를 늦추어서는 큰일 난다. 여기서 잠깐 늦추다가 인플레가 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4달째 0.75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부분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최근에 둔화된 것은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거나 착오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영국의 지금 10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11.1%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이탈리아가 12.8%, 유럽들이 지금 지독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지금 이상 신호가 와서 세계적 경제 악재가 되느냐. 자, 각국이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를 다 내다 팔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연준조차도 지금 양적 긴축에 돌입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그동안 채권을 이렇게 사들였다가 이제 채권을 갖다가 팔고 있어요. 채권을 팔아서 채권 산 돈들을 갖다가 시중에 있던 돈들을 빨아들이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채권을 팔고 각 나라도 그동안에 보유했던 이 외환 곳간에 보유했던 미국 채권을 다 팔고 있어. 왜 파냐? 지금 자기 나라의 이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국 채권을 팔아서 이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채권이 팔라는 사람은 많고 살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는 없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흔히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죠.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상품의 이 금융 상품을 팔라는데 살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융 상품에 붙어 있는 이자를 높여놔야 지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채권의 금리 이자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미국의 이 기준금리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4%의 기준금리를 책정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서 영국의 국채 위기처럼 미국의 국채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국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신용도가 높은 게 미국 국채인데 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나머지 금리들도 한국 국채 금리도 다 따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지금 기준금리, 이 연준의 금리하고 관계없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이 흐름, 국채에 대한 수요 공급 흐름이 유동성이 스톱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금리를 폭증시킬 수 있다라는 걸 미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어요. 자, 또 한편으로요. 미국의 집값이 지금 20% 폭락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플레가 어떤 분야는 여전히 공고하고,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부터 지금 소비 부진, 집값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급 위축시키고 있어요. 자, 거품이 꺼지면 소비가 사라진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소비가 부진해지면 기업이 경기 침체에 급속히 빠져들면서 경착륙이 된다. 자,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이번에 미국 연말 시즌 매출의 50% 이상을 파는 연말 시즌에 지금 이거 직원을 10,000명을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잘 안 팔릴 거라고 한 거죠. 한국의 백화점도 세일이 안 될 거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더 빨리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가 진정되는 요소라고 소비가 없어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둔화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경제가 급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자산의 붕괴와 경제 급추락. 자,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결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어서 부도가 나고 대량 해고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